이민수 박사님, 그냥 오늘 설날에는 다 같이 사 먹는 게 어떨까요? 예? 얘기를 들을수록 아찔합니까? 좋아요. 그래도 그럴 의식해요. 순 없죠. 예, 식당도 또 명절에는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설날 그러면 뭐 민족 최대 명절이다 어쩌다 하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음식 양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이 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냉장고 아무리 큰 거 사도 이제 꽉꽉 다 들어찹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못 넣고 남은 음식들은 또 베란다에다가 또 많이 두세요. 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맞습니다. 예, 떡국 육수 끓인 것도 그렇고 베란다에다 막 놓으시는데 사실 겨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식중독이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당연히 식중독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그런데 실제로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증식을 해서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로바이러스 주의령을 발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제 겨울철 식중독입니다. 그게 염려를 안 하고 있다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60도 온도에서 30분 정도 가열을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방 백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드는 것도 고민인데 이거 또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이게 또 남으면 이게 버리면 어떡하나, 또 나오면 뭐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렇다고 뭐 버릴 수는 결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냉동칸에 이제 탁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올 줄 모르는 게 또 명절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부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주부의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받아먹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건 자식의 스트레스입니다. 뭐가 스트레스예요? 어머님이 몇 달 동안 전 부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찬으로 어느 순간 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먹습니다. 왜요? 위험합니다, 그런 음식들은. 그리고 냉동실 열었을 때 안에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검은 봉지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순간 전으로 탈바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식들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설에는 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없겠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그 설도 스트레스지만 설 이후에 남은 음식 처리가 더 스트레스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애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남은 음식 저장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보관법. 네, 푸짐하게 만든 설날 음식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온 가족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두고 먹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처음에 고기. 고기 보관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고기 뭐 물론 구입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고기는 또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드시잖아요. 그럼 그거 뭐 선물 들어온 거 스티로폼 채 그냥 베란다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냥 봉투에 뚫뚫 싸가지고 냉동실에 그냥 쑥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다 보면은 세균 번식도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변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기가 오랫동안 냉동실에 있다가 고기 꺼내보면 고기가 색깔이 변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냉동실이 수분이 이제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산소랑 겹치게 되면은 산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고기가 있는데요. 고기를 그냥 보관을 하시지 말고 이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올리브 오일을 뿌리세요. 그래서 아주 얇게 골고루 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골고루 발라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커다란 덩어리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드실 양만큼씩 잘라서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바른 다음에 자르시면 잘린 면만큼은 또 올리브 오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다 바르신 다음에 이거를 랩으로 싸세요. 예, 랩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 꽁꽁 다 싸세요. 그 냉장 보관합니까? 냉동 보관합니까? 냉동 보관하는 게 사실 훨씬 오래 보관하시기는 하는데요. 뭐 조만간 먹을 거다 그러면 냉장 냉장 보관하셔도 보관. 상관없고요. 며칠 정도? 예, 예.
2, 3일 냉장 보관을 하시면 한 2, 3일 정도 괜찮고요. 또 뭐 왜 영도시 정도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김치 냉장고 정도. 네. 그 정도 하면은 일주일 정도도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미입니다. 도미. 네. 이 생선은 시간이 좀 지나면 비린내가 좀 막 강해지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생선이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부패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더 그 비린내 성분이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근데 생선 보시면은 이게 내장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장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예,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시게 되면은 부패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예, 내장에 있는 소화 효소가 부패를 촉진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장을 제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근데 소금 뿌리실 때도 그 내장이 있던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을 생선에 뿌려주세요. 예, 생선에 뿌려주세요. 예, 맛술 되게 보관용으로는 안 쓰시고 요리에 그냥 맛내기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맛술을 부어서 한 2, 3일 정도 냉장실에 그냥 두시면 비린내가 훨씬 덜할 거예요. 그런데 생선이 너무 많아서 2, 3일 안에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냉동실에 다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냉동실에 보관하실 때 등푸른 생선하고 흰살 생선하고 보관 기간이 조금 달라요. 등푸른 생선은 지방이 많이 있어서 산패가 조금 더 잘 일어나거든요. 등푸른 생선 보관하시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요. 흰살 생선이라면 한 2달 정도까지는 냉동실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랩으로 싸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관하실 때는 또 랩으로 싸서 이것도 역시. 지퍼백 같은 데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예. 하셔야죠. 자, 김정은 교수님. 이 소금 뿌리는 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맛술에 담갔다가 냉동하는 게 색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네, 맛술 보시면 이제 정종이랑 요리술이랑 맛술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맛술 같은 경우에 안에 향미 성분이랑 또 단맛도 좀 들어 있습니다. 예. 또 당분이 좀 코팅이 되면서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알코올 성분은 또 단백질을 좀 응고시키면서 비린내를 제거하기 때문에 또 생선 요리할 때는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리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생선살은 조금 촉촉하고 탄력 있게 그다음 비린내를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맛술이 떨어졌다. 그러면 네. 소주라든가 뭐 청주도 가능할까요? 네, 청주나 소주 사용하실 때는요. 생강편이라든지 마늘편을 넣고 조금 담궈서 그 향을 배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맛술처럼 좀 향미 성분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공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소주병에 담궈서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네, 냉장고에요. 생강이랑 마늘편을 넣어가지고 좀 보관을 한 2, 3일 정도 해놓으시면 그 향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주나 정종 그 요리술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자,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사실 주부님들 다 아시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실수 안 하시는데 설날이라서 워낙 여러 가지 음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나물이 이제 뭐 기본으로 3가지는 하시죠, 그렇죠? 그럼 삼색나물 어떻게 보관하세요? 밥상 치우다 보면은 막 정신 없어. 그러면 그냥 통에다가 그럼요.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그냥 넣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매개 한 데다 해갖고 여기 도라지 여기 뭐 이렇게 있어. 네, 그래서 뭐 네. 자기 깐은 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진짜. 다 섞여요. 네. 이제 워낙에 음식이 많다 보니까 밀폐 용기도 좀 부족하고 네. 그럼 그렇게도 많이 하시죠. 어차피 속에서 섞일 건데 뭐 괜찮아요. 그럼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나물 비슷비슷한데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나물들이 섞이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용기를 따로따로 준비해서 각각의 밀폐 용기에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상이 좀 푸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거를 굉장히 상에 많이 올리세요. 한 번 다 먹을 분량이 아니라 먹고 남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게. 푸짐하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물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면 남는 나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물들을 함께 섞으시면 절대 안 돼요. 드셨던 거는 침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드셨던 거는 가급적이면 일단 드실 만큼만 덜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씩, 만약에 네. 남았다 그러면 남은 건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그 훨씬 엄마가 더 좋은 먹어야지 뭐. 방법이에요. 근데 나물을 갖다 이렇게 한 대 섞어서 두면 절대 안 되고 네. 따로 섞어서 두면은 냉장고에 얼마나 더 보관할 수가 있나요? 따로따로 일단 보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이 볶아서 만든 그 나물들 있잖아요. 네. 도라지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나물들은 냉장고에 넣으시기 전에 한 번 더 볶으시면 좋겠어요. 예. 나와서 또 뭐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보면은 차례상에 올랐던 거 뭐 그대로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실온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볶아서 보관을 하시면 좋겠고요. 볶아서 식혀서 예, 보관? 예, 그렇죠. 볶은 다음에 또 완전히 식혀서 네, 냉장고에 네. 보관을 하셔야죠. 그렇게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뭐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야. 근데 김정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데 저는 이제 명절에 시댁에서 나물 얻어오고 친정에서 좀 얻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애들은 또 나물을 잘 안 먹으니까 이게 항상 남거든요. 냉동칸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양념을 다 한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냉동을 해서 해동을 시키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맛이 없지. 네, 그다음에 처음에 맛이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볶거나 양념을 한 거는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안 좋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명절에는 고사리, 또 도라지, 또 시금치 이렇게 삼색나물 많이 하잖아요. 이 조상들이 이제 뿌리 같은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선조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시금치는 우리의 현재의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나물을 하신다기보다는 이 삼색나물 정도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삼색나물을 적은 양만 하셔가지고 당일이나 연휴 때만 딱 드시고 남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 그런 깊은 뜻이 의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더 좋은 설날 음식 잘만 보관하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뭘까요? 예, 참 전이네요. 예, 이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전이 빠지면 명절 음식 같지 심심해요. 않아요. 그죠? 전이 거의 뭐 다 있으신데 정말 또 딱 먹을 만큼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꼭 남는단 말이죠. 그럼 남는 음식은 어떻게 보관을 하시냐?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기름을 사용한 음식이라서 산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또는 그냥 이렇게 팩에 넣어서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종이 호일이에요. 종이 호일. 종이 호일에다가 싸가지고 그걸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번에 드실 분량만큼만 싸세요. 대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큰 봉지에다 넣어놓으시면 한 번에 못 드시거든요. 그럼 막 서로 붙어요, 전이. 그거, 예, 그거 떼어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드실 양만큼만 여기다가 하신 다음에 이대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밀폐용기에 다시 넣으시거나 또는 지퍼백에 다시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다 거죠. 이제 써붙여야지. 여덟 요것은 며칠. 동태전. 네, 무슨 점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 정말 나쁜 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알 수가 진짜. 없어요. 네. 나중에 발등만 찍죠.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왕이면 날짜도 이렇게 딱 적어서 아, 그러면 더 붙이면 좋죠. 좋은데. 예, 예. 야.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말씀하시는 가운데 발등 찍힌다는 발등 거 찍어요. 제가 당했잖아요. 문 열다가 우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발등 다쳐, 발등. 어우 얼마나 아픈데 예, 그것도 무게예요. 밤에요 네. 자다가리 나가지고 아 냉동시켜버리면 먹을 때 좀 귀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도 시켜야 냉장실에 넣으면 안 됩니까?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요 예. 수분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또 냄새도 조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맛도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근데 제가 계속 오랫동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달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봐 열흘 이상 넘기시면 조금 곤란해요. 예, 열흘이요? 짧다, 열흘 가급적이면 예, 그 냉동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열흘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전국의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아무리 냉동실에 넣어도 열흘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명절에 싸주신 그런 음식들이
혼자 사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집에 와서 그걸 데워 먹으면 김정 교수님 그 맛이 왜 안 날까요? 맞아요. 왜 그렇죠? 진짜. 진짜 집에서 전을 데워 드실 때 어떻게 데워서 드시나요? 보통? 저는 뭐 그냥 프라이팬에 뭐. 아니. 렌지에 돌려 먹어요. 아, 전자레인지 이제 돌려서 먹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실 텐데 네. 전자레인지의 원리는요 중심부부터 이제 파장에 의해서 속부터 익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데 비해서 겉에는 아직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튀김이라든지 전 같은 거를 렌지에 데우면은 그야말로 눅눅하면서 식감도 안 좋고 텁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람도 왜 속에서 열라면 두꺼운 네. 외투를 벗잖아요. 전도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나중에 다 옷을 분해하고 분리가 되더라고요. 네. 너덜너덜해져 겉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퍽퍽한데 이제 저는 가장 자주 하는 방법이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달군 팬에다 구워주시면은 되는데 표면에 이제 기름을 머금고 있잖아요, 전이요. 예, 그래서 예. 여기 기름을 더 넣으시면 또 기름기 때문에 또 너무 느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달군 팬에 그대로 구워주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불 조절을 잘못하면 겉에는 타는데 타요. 네, 속은 또 차갑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뭐 생선 그릴 있죠.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딸려 있는 네. 그릴에 뭐 이제 구워주신다거나 아니면 빵을 굽는 토스터기 있죠. 이렇게 열고선 하는 거. 밑에 기름바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한 온도에서 구워주시는 것이 탈 염려도 없고요.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예. 식감을 살려서 데펴 드시는 방법입니다. 밥통에다가 넣던데. 그럼 너무 눅눅하고 그래서 그죠.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난 맛없게 먹었다는 거지. 퉁퉁 끓을 것 같아요.